자, 안녕들 하세요. 아주 봄비가 잘 내리네요. 그죠? 이제 5월, 푸르른 5월이니까 오늘부터 새 마음, 새 뜻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교재에 있는 문제도 5, 6월 달에는 설명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따로 프린트가 안 나왔죠? 5, 6월은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셨겠지만 저랑 같이 몇 문제씩만 필요한 것들만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그걸 갖다가 어제 치느라고 고생 되게 많이 했어요. 책에 있는 거 문제를 몇 개씩 쳐야 되니까. 자, 우리 오늘 처음에 배울 것이 뭐가 있느냐. 오늘부터 하는 것만 잘 알아두면 돼요. 6쪽에 나와 있는 조세의 개념, 분류, 용어의 정의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중에서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양과로 2번 납부 방법 나와 있죠. 요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면은 항상 금전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 된다. 그렇죠. 세금은 돈으로 내야 돼. 그런데 금액이 클 경우에는 현금을 마련하기가 힘들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돈으로 내지 말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도 세금을 내라. 부동산으로만 세금 내도록 허용하죠. 따라서 돈으로 내야 되는데 돈이 적을 경우에는 갖고 있던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다. 뭐라고 얘기하죠? 물납이라고 얘기하죠. 물납이라는 건 물건 납부의 줄임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실 때 처음이건 나중이건 필요 없어.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해야 된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시험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돈으로 내지 않고 물건으로 납부하는 제도도 있더라. 물건으로 납부한다. 줄여서 뭐라고? 물납이라 얘기한다. 그럼 우리가 배울 조세는 5개를 집중적으로 배운다고 그랬죠? 우리 옛날로 돌아가서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뭘 내야 되죠? 대단히.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이나 등기나 등록을 할 때 내는 세금이 뭐가 있죠? 잘하네요. 처음엔 되게 못했는데. 그 다음에 재산을 갖고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내는 세금이 뭐가 있죠? 재산세.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있죠. 부자들만 내는 거 뭐가 있죠?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세금이 너무 많어. 팔아버려야 되겠다. 팔면 내는 세금이 뭐가 있죠? 양도소득세. 5가지를 집중적으로 배워요. 시험에 5가지 위주로만 나오면 돼요. 그리고 순서도 요게 교재 순서예요. 부동산의 과정 순서라고 하면은 팔고 사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그렇죠. 사고 파는 거. 요건 사고, 보유하고, 팔고 이 순서대로 공부하는 거죠. 그럼 5개 조세 중에서 다 물건 납부를 허용하느냐? 아니죠. 딱 하나만 있다는 걸 알면 돼. 뭐만 있다? 재산세만 있다. 물납은 재산세만 있더라. 있는 제도더라. 그러면 무조건 재산세가 10만 원 나왔는데도 부동산, 안 팔리는 부동산으로 낸다.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조건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재산세가 물납을 허용할 때는 조건이 뭐냐?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때. 여기서 세법이 제일 어려운 거 나왔죠. 초과. 항상 초과, 미만, 이상, 이하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1,000만 원 초과했으면 2개월 이내, 물건 납부니까 1,000만 원 초과내면 물건 납부 허용할 수 있다. 물건은 어떤 것만 된다? 부동산만 된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관할 구역 안에 부동산만 되더라. 끝. 그러면 1,000만 원 초과됐다.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나오는데 시험에서는 딱 기준 금액을 곱빼기를 만듭니다. 1,000만 원 초과해야지 물납이 돼.
그럼 1,000만 원의 곱빼기가 얼마죠? 2천만 원. 그럼 시험에는 2천만 원 이하냐 2천만 원 초과냐 이렇게 나오죠. 그럼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딴 생각을 했어. 미안합니다. 갑자기 딴 생각을 해서 그랬어. 무슨 생각했냐고 물어보지 말고요. 자, 재산세는 1,000만 원만 초과하면 물건 납부 허용한다. 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일시불인데 세금은 일시불인데 금액이 클 경우에는 두 번에 나눠낼 수 있다. 두 번에 나눠내는 걸 뭐라 그러죠? 분할납부라는 제도가 있더라. 분할납부. 그러면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물납은 재산세만 되고 뭐만 된다? 재산세만 돼요. 하나뿐이 없어. 그 다음에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할 때? 1,000만 원 초과. 어떤 물건으로만 납부할 수 있다?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납부한다. 끝. 이러면 물납이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에 나눠낼 수 있는 거는 5가지 조세 중에서 3개는 두 번에 나눠낼 수가 있다. 첫째 뭐가 있습니까? 재산세 얼마 초과됐을 때? 250만 원 초과했을 때 몇 개월 이내에? 2개월 이내 한 번 내고 다음 날 내도 되고 늦어도 2개월 이내 내야 된다 얘기죠. 그러면 재산세가 250만 원 초과다. 그럼 시험 문제는 요거의 곱빼기 250만 원의 곱빼기는 얼마예요? 500만 원.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 그럼 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먼저 기본 얼마 내야 돼요? 250만 원. 그러니까 자 500만 원이다 이하다 그랬으면은 250만 원 먼저 내고 그 다음에 250만 원 초과액은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가 된다. 요거는 이따가 배울 종부세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500만 원이 초과됐다. 그러면 반반씩 나눠내면 되는 거죠.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그럼 시험엔 어떻게 나오냐?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 이렇게도 나오지만은 콕 찍어서 400만 원인 경우 이렇게 나오죠. 그럼 400만 원인 경우다 그랬으면은 500만 원 이하에 들어가죠. 왜 400만 원이 500만 원 이하로 들어가는 건 질문하지 마요. 이거 설명하다 밤새니까. 그러면 400만 원이면은 먼저 얼마 내라? 250만 원. 나중에 얼마 내라? 150만 원. 초과액을. 요건 시험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두 번에 나눠낼 수 있는데 얼마 초과돼야 된다? 250만 원 초과. 따라서 재산세와 똑같다는 얘기죠. 다만 개월수가 틀려. 재산세는 한 번 내고 2개월 이내, 종합부동산세는 한 번 내고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그 다음에 요 금액은 곱빼기 250만 원의 곱빼기니까 얼마 기준이 되죠? 500만 원.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 재산세와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일단 금액이 커요. 얼마 초과돼야 된다? 1,000만 원 초과. 몇 개월 이내 나눠낸다? 2개월 이내.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때 되면은 곱빼기 금액 1,000만 원의 곱빼기니까 얼마야? 2,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초과. 외울 필요 없어. 기준 금액의 곱빼기 250 초과다. 그럼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초과다 그러면 곱빼기 얼마? 2,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초과. 그럼 2,0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1,000만 원 먼저 무조건 내고 초과액은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내더라. 끝. 이러면 돼요. 그럼 2,000만 원 초과됐으면 50% 두 번에 나눠내면 되겠죠. 끝. 해서 물납과 분납은 이걸로 끝이야.
나중에 재산세 때 또 나오고 종부세 때 또 나오지만 그거 기다릴 필요 없어.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작년에 분할납부가 지문이 1개가 나왔어요. 그럼 올해는 물납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분할납부 나머지 게 나올 수가 있다. 다만 여기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냐 이거죠. 그래서 모든 세금은 금전납부고 일시불이지만 물납도 있고 분할납부도 있는데 우리가 양다리 걸치는 게 있죠. 재산세는 물납도 있고 뭐도 있다? 분할납부도 있더라. 정리할게요. 물납은 몇 개? 하나, 재산세. 분할납부는 몇 개? 3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1, 3. 그리고 양다리 걸친 것, 물납도 되고 분납도 되는 건 뭐가 있다? 오케이, 이거 알면 물납, 분납은 더 이상 끝이야.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헷갈려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자, 그 공부하신다 그러면 7쪽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2번 물납과 분할납부의 적용요건 나와 있죠. 그 박스로 공부하면 이게 답니다.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최근 10년간 기출문제 분석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것도 어제 왼종일 쳤어. 딴 거 하다가. 자, 볼게요. 이게 나왔을 때는 항상 이 문제 풀이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 지문에서 포인트 되는 단어만 찾으면 돼. 항상 알아두셔요. 지문은 이건 문제지가 아니야. 힌트지지. 세법은 힌트가 항상 나와야 돼.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이거 끄집어내는 것만 연습하는 거야. 요것만 잘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5, 6월 지나고 나면은 한쪽 다리 꼬고 앉고 한쪽 눈 감고 왼손으로 마킹해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단어가 보이냐 안 보이냐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 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가 포인트일까? 그렇죠. 물납과 분할납부 둘 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양다리 걸친 거. 못 분이 없어. 재산세인데 여기 보니까 낯선 말들이 나와. 나 오늘 처음 외우는데 낯선 말 다 필요 없어. 둘 다 가능한 건 못 분이 없다. 재산세. 그러면 재산세라는 말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뭔지 몰라도 답 찾는 건 지장 없다는 얘기야. 그렇잖아? 오늘 당장 들어도 이거 기출문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재산세 있어 없어? 그럼 하나뿐이 없으니까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는 거잖아. 요게 언제? 2014년에 기출문제란 말이야. 7년 전에. 그러니까 앞으로 나와도 이렇게뿐이 안 나와. 그래서 물납과 분할납부에 대한 것만 아시면은 앞으로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거야. 땡큐. 이해가셔? 그 다음에 그럼 2번 나와 있는 것은 2번은 일부러 귀찮아서 안 했어. 요거는 체크, 숙제 내주려고. 그럼 그 지문의 포인트가 뭘까요? 그게 보여? 그거 보이면 끝난 거야. 물납이면은 자, 1번 X, 2번 3번 끝. 답이 몇 번? 3번. 이렇게 찾잖아. 이제 물납 분납은 끝난 거예요. 나중에 그게 뭐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오늘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9쪽에 나와 있는 게 양괄호 1번 뭐가 나왔어요? 과세 주체에 따른 거. 과세 주체라는 건 여기 보세요. 세금을 부과하는 주인공이 누구냐? 다시 말해서 과세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느냐? 이건 무조건 하셔야 돼. 우리가 무조건 할 때 국가면 국세,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세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배워야 될 조세가 5개 위주로 배운다고 그랬죠? 뭐뭐 있다고 그랬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5개만 국세, 지방세 나누면 돼. 순서가 사고 파는 거라고 그랬죠? 요 순서대로 돼 있는데 이 중에 지방세 몇 글자?
그럼 요게 지방세가 되고, 국세 몇 글자? 그렇죠. 요게 국세가 되고, 이 5개만 알면 돼요. 5개만 알면 되는데,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는 지방자, 공부 안 했어. 지방자, 지역자가 나오면 다 뭐가 된다? 지방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3가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무조건 지방세다 알아야 되고, 나머지는 이름에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오면 뭐가 된다? 지방세가 되더라. 그럼 지방세 끝이야. 그 다음에 국세.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즉 이 안에는 양도소득세 포함되죠. 그 다음에 교육세, 인지세 있지만 농어촌 특별세는 알아둬야 돼요. 그럼 국세 2개만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농어촌 특별세는 외우지 말어. 농어촌은 누가 관리해야 돼? 국가가 관리해야 돼. 나라가 뭡니까? 국가지. 국가가 관리하니까 뭐가 된다? 국세. 이렇게 접근하면 지방세, 국세는 끝나는 거야. 이거 이외의 것은 공부할 필요도 없어. 이것만 알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지방세 일단 몇 개? 3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 다음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오는 것. 국세는 2개인데 하나 추가해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꼭 알아둬야 되고, 농어촌 특별세도 알아두면 되죠. 농어촌은 어디에서 관리한다? 국가. 그러니까 뭐가 돼? 국세. 끝. 이렇게 알면 국세 지방세는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이게. 문제가 나오면 이 안에 답이 있는 거야. 그럼 국세 지방세는 여러분 꼭 많이 읽어봐야 돼요. 어려워? 못하겠어? 해볼 만하잖아. 그래서 국세 지방세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박스에 특별시, 광역시, 도 이렇게 나와 있죠. 얘는 보다가 가출해. 의미도 비중도 별로 크질 않아. 다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잘 봐요.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걷는다 그래서 특광도세라고 배웠잖아.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도구세라고 그랬죠. 도구세. 한국말로 해석하면 개세라고 그랬죠. 뭐가 개인지 모르지만 도구세. 그 다음에 재산세는 시, 군, 구세가 되는데 서울만큼은 특별시에서 관리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특별시 구세라고 합니다. 서울만.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것만 공부하면 돼. 이거 이상의 건 공부할 거 없어.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올까? 튀는 게 답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특별시세, 얘도 특별시세, 얘는 특별시세가 아니잖아. 그래서 얘만 알아두면 됩니다. 절대로 거기 밑에 있는 박스 있는 거 외우지 말아요. 외우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요것만 알면 돼. 등록면허세만 혼자 튀니까 시험에 나오면 등록면허세가 답이야. 왜? 다른 건 특별시, 특별시. 얘들 말고도 1, 2, 3, 4번에 뭐 인지세, 5번 나올 거 아니야. 얘들은 몰라도 돼. 왜? 혼자 튀는 게 얘니까.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만큼은 특별시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도세, 구세가 되더라. 이것만 알면 그 밑에 박스는 절대로 안 봐도 답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도세, 구세 이해 가시겠나? 그거 보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것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되겠어요? 잘 되시나? 하나하나씩 정리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양괄호 2번은 알아두셔야 되죠. 조세의 목적에 따른 분류 나와 있죠.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는데 박스를 볼래니까 머리가 아파요. 자, 그럼 여기다 해볼게요. 목적이 없으면 보통세인데 우리가 배우는 5가지가 다 보통세야. 목적이 없어. 그러니까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목적세만 여러분이 공부하면 되는데 목적세도 이름에 목적이 나타나. 그러니까 얘는 외울 것도 없어. 그럼 목적세는 세법에서 5개뿐이 없어요.
몇 개뿐이 없어요? 5개뿐이 없어. 그런데 5개가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는데 국세는 3개가 있어요. 3개가 뭐가 있냐? 금방 했던 농어촌 특별세. 그럼 이름 봐요. 농어촌 특별세가 목적세다. 농어촌 특별세 걷어가지고 어디다만 써야 돼? 농어촌에만 써야 돼. 목적이 이름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농어촌은 누가 관리한다? 국가. 그러니까 국세고. 걷어가지고 어디에만 써야 된다? 농어촌에만 써야 돼. 이름에 나왔어. 외울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요 2가지는 그렇다 정도만 하시면 돼요.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왜 날 건드리는데? 교육세. 걷어서 어디다 써야 돼? 교육에 써야 돼? 그래, 그렇게 하면 돼. 학교 시설에 쓰는 거야. 또 이름에 나타났잖아. 그 다음에 요것도 그냥 목적세더라. 끝 이러면 돼. 뭐냐? 교통, 에너지, 환경세. 환경은 누가 관리해야 돼? 국가가. 걷어가지고 어디다만 쓰느냐? 교통시설, 에너지시설, 환경시설에만 써야 돼. 용도가 지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이게 목적세야. 그럼 3개인데 3개 중에서 얘들은 몰라도 되고 농어촌 특별세는 꼭 알아둬야 돼. 아,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면서 목적세라는 거. 시험에 자주 나오죠. 아니,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해주는 거야. 지방세는 외울 필요 없어. 지방자가 들어가요. 지방교육세. 잘 봐요. 교육, 이거는 국세고, 지방교육, 그러면 지방학교에 쓰니까 지방세며 목적세가 되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작년에 한 문제가 독립문제가 나왔어. 따라서 올해는 가능성이 없어요. 다만 한 번 알아둘 때 걷어가지고 지역시설에만 써야 돼. 소방시설에만 써야 돼. 의미 없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 국세면서 목적세 뭐가 있죠?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면서 목적세 뭐가 있죠? 지방교육세. 2개만이라도 알아두란 얘기야. 나머지 것들은 출제 비중이 적으니까. 요거 2개는 하실 수 있겠죠? 목적세가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국세면서 목적세냐? 지방세면서 목적세냐? 그럼 지방자가 나오니까 지방세는 알잖아. 아니면 국세가 되는 거고. 다시 얘기하면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은 누가 관리해야 된다?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 끝.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양괄호 2번의 박스를 보면은 머리가 아프단 얘기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독립성에 따른 분류는 뭐냐 하면은 혼자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럼 독립세야. 혼자서 나타나지 않고 쫓아만 다녀. 그럼 부가세야. 그럼 독립세는 공부하냐? 아니야. 우리가 배우는 게 다 뭐예요? 독립세야. 취득하면 취득세, 등기하면 등록면허세, 갖고 있음 재산세. 얘는 언제든지 혼자 나와. 그럼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 부가세. 부가세는 쫓아다니는 세금이 되는 거야. 쫓아다니는 세금이니까 얘는 알아두면 좋은데 어디에 연결이 됐는가는 좀 이따 하고, 부가세가 3개가 있지만 2개만 공부하면 돼.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교육세가 있습니다만은 얘는 몰라도 돼. 잘 안 나와. 그럼 2가지. 그럼 농어촌 특별세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혼자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독립세, 쫓아다니는 세금이 부가세는 거야. 부가 추가되는 세금이란 얘기죠. 3개가 있지만 2개만 공부하면 되는데,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 혼자서 못 나타나. 대신에 얘는 농어촌 특별세는 과세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국가, 국세가 되는 거고,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면서 뭐가 된다?
지방세가 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과세 주체에 따른 국세 지방세가 항상 기본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쫓아다니는 세금은 세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된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게 다야, 그게 다. 그래서 지방세, 국세 알아두시고 독립세는 공부할 필요 없어. 부가세만 알면 되니까. 부가세 뺀 나머지는 다 독립세니까. 그래서 거기에 양괄호 3번 독립세와 부가세가 나와 있는데 박스를 보면 기절하겠죠. 대답은 잘해요. 여러분이 정리를 해둬도 되겠죠. 필요하면은 따로 내가 요거 요약된 자료를 갖다 프린트 드릴까? 아, 싫다고? 요 책이 그래서 내가 집에서 한번 공부해. 모든 책이 다 똑같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요약을 잘해서 그런 거지. 요거대로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뭐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밑줄 다 필요 없거든. 오늘 여러분 하는 모습을 보고서 자료를 갖다 올려놓고 여러분이 집에서 프린트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해드릴까? 여기서 출력하기 힘드니까. 아, 집에 프린터가 없어요? 그럼 PC방 가. 그래서 요 필요한 걸 내가 그때그때 그것만 달달달달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쳐다보실 필요가 없어요. 없고요. 나머지 안 봐도 돼요. 그 다음에 14쪽에 양괄호 6번. 양괄호 6번 나와 있는 것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물세와 인세라고 나와 있죠. 물세와 인세는 이렇게 구별하면 돼. 지방세는 물건에 대한 세금이야. 사람은 필요 없어. 취득세, 누가 샀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물건을 샀느냐? 등록면허세, 어떤 물건을 등록하느냐? 재산세,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느냐? 따라서 지방세는 물건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물세. 그러나 국세는 물건도 중요하지만 소유자가 누구냐? 누가 샀느냐? 누가 팔았느냐? 사람에 대한 거다 뭐가 된다? 인세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지방세는 물건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물세. 국세는 사람에 대해서 과세한다. 누가 소유냐? 누가 팔았느냐? 요거에 대해서 과세한다. 뭐라고 그러죠? 인세. 그런데 우리가 요 중에서 어렵다 그러면은 물세면서도 인세 성격을 양다리 걸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재산세. 재산세는 물세도 있고 인세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것은 오늘 공부할 게 없어요. 재산세 시간에 자세히 설명이 들어갑니다. 오늘 알아둘 거는 지방세는 물세, 국세는 뭐가 된다? 인세. 양다리 걸친 건 하나뿐이 없어요. 뭐 뿐이 없다? 재산세. 끝.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이해 가시겠어? 그 다음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 이 단계에 관한 것이 되는데, 단계에 관한 것은 우리가 12쪽에 양괄호 4번에 있는 겁니다. 미안해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가서 요거 하나만. 단계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요거죠. 부동산은 사고 팔아요? 팔고 사요? 사고 파니까 취득 단계가 있고 보유 단계가 있고 양도 단계가 있다. 그렇죠? 요거 어려워요. 우리가 취득 단계다 그랬으면은 사올 때 내는 세금 뭐가 있어요? 취득세.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부가세 설명해 드릴게. 어려운 거예요. 취득을 하면 취득세가 독립세예요. 그런데 얘만 내는 게 아니라 취득세는 뭐가 쫓아다니느냐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돼.
그러니까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야. 농어촌 특별세도 내요. 그 다음 또 뭘 냅니까? 지방교육세도 냅니다. 그러니까 요게 독립세, 요게 뭐가 된다? 부가세 개념이 되겠죠.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요거 절대로 지금 공부하지 말아요. 지금 들었다 기절합니다. 아니면 가출해. 요거는 그냥 요것만 알아두셔도 돼요. 그 다음에 등기하면은 뭘 내야 돼요? 등록면허세. 요것도 취득 단계. 그러니까 사면은 취득세 내고 등록면허세 내는 거야. 등록면허세는 뭐가 쫓아다니죠? 하나만 쫓아다녀.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 상속을 받으면 뭘 내요? 상속세. 상속받으면 세금을 2번 냅니다. 상속세 한 번 내고 취득세, 이전 등기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내죠. 증여세 내고 또 뭘 내야 된다? 취득세 내야 돼. 그러니까 상속 받은 거죠. 증여 받은 거죠. 받으니까 취득 단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상속받으면 세금을 2번 내죠. 상속세 내고 취득세, 증여세 내고 취득세. 어떤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느냐? 받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니까 취득 단계죠. 끝.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으면 일단 뭘 내야 되죠? 재산세. 재산세 뭐가 쫓아다니죠?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쫓아다니죠?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는 게 있죠.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임대해주기 위해선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보유 단계가 되죠. 임대 사업이 생기기 위해선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보유 단계가 되고, 소득세는 항상 뭐가 쫓아다니죠? 지방소득세. 끝. 양도 단계는 간단해요. 양도소득세가 나오죠. 소득세는 뭐가 따라다니죠? 지방소득세가 따라다니죠. 소득세는 항상 지방소득세야.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매매사업, 부동산을 팔았어. 그럼 매매사업 소득이 되겠죠? 소득이 나오면 항상 뭘 내야 되죠? 지방소득세가 내야 된다. 요게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얘는 안 나오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 다음에 얘냐가 나오는데 바로 전에 뭐가 나왔죠? 보유 단계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나올 확률이 적고 얘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취득 단계만 아시면 되는 거야. 이거 알면 이 안에 답이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뭐 취득과 보유, 보유 양도, 취득과 양도, 이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런 다음에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를 감면, 깎아주면은 도로 뺏는다고 그랬죠? 어디에 쓴다고? 농어촌 특별세. 감면받으면 너 깎아줬으니까 내놔. 20% 뭘로? 농어촌 특별세. 좋은 일 했을 테니까. 끝. 요거까지만 공부하면 돼.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 자, 취득 단계는 일단 독립세 나오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그 다음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 알면 끝이야. 취득 단계. 보유 단계가 또 나올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죠. 아예 나올 것만 패자고. 17대 1 있잖아요. 몇 놈만 패? 한 놈만. 근데 여러분이 17명이야? 죄송합니다. 요것만 알면 끝나는 거야. 뭐 나머지 보유야 양도, 취득과 양도 쳐다볼 필요도 없어. 오로지 취득만 한 놈만 패면 되는 게.
취득과 관련된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 그 다음 부가세 2개,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5가지만 달달달달해. 취득 단계 끝이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단계별에 관한 걸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왔죠? 자, 인적 귀속 여부에 따라 인세와 물세가 있다고 그랬죠? 양다리 걸친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재산세만 양다리 걸쳤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15쪽 기출문제 분석 있죠? 03번 한번 해보는데 여기 보세요. 03번 뭐가 보여? 뭐가 보여? 특별시세가 아닌 것은. 그럼 뭐 우리가 이건 읽을 필요도 없다고 그랬잖아. 특별시와 관계가 없는 건 도구세뿐이 없다고 그랬잖아. 뭐가 있는 거예요? 등록면허세. 그냥 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뭐야? 1번 주민세? 나 주민세 공부 안 했는데? 왜 이거 갖고 고민해? 나는 지방소비세가 뭔지도 모르는데? 다 필요 없는 거야. 특별시랑 관계가 없는 게 나왔다. 무조건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뭐 뿐이 없어? 등록면허세. 이렇게만 알아도 여기 보세요. 얘를 몰라도 찾을 수는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시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왜? 이 특별시세 세목이냐 아니냐 이거는 시험에 별로 안 나오거든. 이것도 처음으로 한두 번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한두 번? 이상하네. 처음으로 한 번. 앞으로 나와도 이걸 벗어나지 않을 거니까 도구세만 튀는 걸 알아두면 됩니다. 끝. 이해가셔? 그게 2015년에 출제가 된 거네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렇죠. 4번 나와 있는 것 볼게요. 자, 4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4번에서 포인트가 뭐가 있어요? 이거 잘해요. 취득 단계가 모두 고른 것은. 그럼 여기 보세요. 요 안에 뭐 있다? 요 안에 답 있다지 뭘 취득 단계래. 요 안에 답 있는 거야. 이거 답이야, 이게 답. 그럼 OX 대답해봐요. 취득, 재산세, X, 농어촌, O, 종합부동산, 지방교육세, 인지세. 요거 설명 안 드렸죠? 이게 나올 확률이 많이 적은데 나왔으니까 해드릴게. 사고 팔 때 매매라고 그러죠? 계약서 쓰죠? 계약서에 뭘 붙이느냐? 인지세. 사고 팔 때 계약서, 매매계약서. 따라서 인지세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인지세까지 알아두면 되겠네. 자, 다시 인지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니은, 리을, 미음이 되겠죠. 자, 이제 답을 쉽게 찾는 비법 하나를 더 설명해 드릴게. 박스가 나와. 원래 이게 박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놓은 거야. 박스에서 기억이냐 니은이냐 찾을 때 이거 잘 명심하세요. 지문을 다 몰라도 찾을 수가 있어. 지금처럼 미음이 뭔지를 몰라. 인지세 나 잘 모르겠어. 이것만 하라고 그랬어. 나왔어요. 보면은 재산세가 아닌 건 알죠? 그럼 기억 없잖아. 답이 아니잖아 얘들은. 얘 표정이 뒷다 어렵다 이런 표정이야? 재산세가 정답이 아니니까 기억이 있는 건 다 틀린 거야.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도 아니죠? 그러면 니은 들어간 건 예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셔? 이게 기출문제예요. 몇 년도 기출문제라 돼 있어? 2014년이에요. 그러니까 세법은 이렇게 찾는 연습 잘하면은 다 인지세 모르더라도 답 찾는 거 지장 없잖아. 다시 한번 기억 아니야. 니은 맞아. 니은 들어간 게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 이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내가 출제한 게 아니잖아. 14년 15년에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취득 단계만 공부하세요. 보유 단계 양도 단계는 필요 없으니까. 보유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나오면 취득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취득은 여기까지 다 알면 돼.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박스를 해서 기억이냐 니은이냐 찾을 때는
다 몰라도 답 찾기가 수월하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요. 박스에서 기억, 니은 물어볼 때는 쉽다는 거. 오케이? 근데 불안한 사람들이 하나 갖고 왼종일 밑줄 치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틀린다 이게. 이거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6번. 4번, 6번인가요? 4, 5, 6. 4번 다음에 6번이네. 4가 2개네.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럼 밑에 4번, 6번 체크. 요건 집에서 한번 풀어보셔. 그 다음에 7번 나왔습니다. 요건 난이도 높은 거예요. 답 찾는 연습해 봅니다. 여기 보세요. 자, 7번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7번은 뭐가 포인트일까? 노, 국세부터 오란 얘기야. 항상 같이 나왔을 때는 국세냐 지방세냐를 먼저 보면 편해. 국세 지방세.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문제풀이 특강 같아. 한 달 뒤에 시험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 안 들어요? 나 혼자만 그래. 그럼 국세 지방세를 먼저 보는 거야. 그럼 OX 들어갈게요. 농어촌 특별세 O, 지역자원 시설세, 지역자가 들어갔으니까 지방세잖아.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X, 지방자가 들어갔으니까 취득세 X, 종합부동산세 O 이렇게 나왔잖아. 일단 국세냐 지방세냐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뭘 보느냐? 목적세. 목적세는 이름 자체에 표시가 되죠. 자, 농어촌 특별세 걷어서 어디다만 써야 돼? 그럼 보통세야 목적세야? 목적이 나타났잖아. 걷어서 농어촌. 그럼 답이 몇 번? 1번. 이게 편하죠. 그 다음에 보죠. 종합부동산세는 걷어서 종합부동산에만 써야 된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얘는 목적세가 아니라 보통세란 말이야. 그러니까 국세를 먼저 보고 해야 쉬워. 이걸 갖다가 보세요. 이걸 갖다가 이거부터 먼저 봤을 때 목적세. 목적세 맞아. 지역자원 목적세 맞아. 지방교육세 맞아. 취득세 X, 얘도 X. 그럼 여기서 몇 개가 정신없어? 3개가 나오는 거예요. 말 이해 가요? 그런 다음에 지역자 빼면은 구할 수도 있지만 국세 지방세를 먼저 선택하는 게 시간 조절이 된다는 얘기야. 실수도 없고.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8번, 9번, 10번 체크. 다 보유 단계들 같은 것들이니까 그건 시간 날 때 해요. 여기서 다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보자. 요겁니다. 요건 뭘까요? 11번의 포인트? 그렇죠. 대단해. 부가세지 보유는 필요 없어요. 쫓아다니는 부가세 연결이 어떻게 된 거? 옳게 연결된 거. 아까 여기서 해드렸는데 여기 요 안에 답이 있어요. 첫째 뭐가 있어요? 재산세는 뭐가 쫓아다녀? 맞아요. 틀려요. 5초도 안 걸리고 답이 나오는 거야. 나머지는 우리가 연결되는 거 공부하지 맙시다. 해봐야 틀린 것들 뭐 할 거야? 헷갈리게. 요렇게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건 앞으로 부가세는 오늘로 끝이 아니에요. 재산세 때 또 배우고 종부세 때 배우고 취득세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처음이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강의 시간마다 배우게 돼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끝.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17쪽에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 나와 있죠. 밑에 보면 동그라미 1, 2, 3, 4, 5, 6 나와 있죠. 용어만 간단히 해볼게요. 보세요. 납세자의 뜻이 뭐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납세자 속에는 2가지가 포함됐어요. 하나는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의무자, 세금 내기 전 세금을 내면 뭘로 바뀌어? 납세자로 바뀌는 거죠. 의무자는 안 냈을 때, 납부하면 납세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특별 징수 의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납부자 안에는 의무자가 몇 개 있다? 2개. 납세 의무자는 뭐냐? 나 본인. 우리가 말하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 특별 징수 의무자는 뭐냐 하면은 특별 징수의 뜻이 뭐냐? 특별 징수는 그렇죠. 딴 사람에게 걷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야. 얘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월급 탈 때 세무서 직원이 나와서 월급 줄 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기업이 너무 많잖아. 인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다 부탁을 하죠. 야 회사야, 월급 줄 때마다 세금을 띄고 줘라. 그리고 띈 세금을 네가 한꺼번에 세무서에 납부 좀 해다오. 그러면 회사는 자기 걸 낼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걷어서 납부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회사를 특별징수 의무자, 내 거면 납세 의무자, 남의 거면 특별징수 의무자. 그럼 이거예요. 납세 의무자는 내 거에 납부하면 없어지고, 요거는 회사가 걷어서 납부하면 없어지죠. 그러니까 납세자 속에는 의무자가 몇 개 들어가 있다? 2개. 내 거냐 남의 거냐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이제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러면 납세 의무자 속에는 납세 의무자와 특별징수 의무자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납세자를 물어볼 땐 2개가 포함되지만 납세 의무자를 물어봤을 때 특별징수 의무자는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가 된다. 이게 딱 한번 출제가 됐어. 난이도 높은 거예요. 용어 자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요거야. 납세자 속에는 의무자가 2개가 들어가 있어. 내 거, 남의 거. 근데 납세 의무자다 그러면 내 거죠. 여기는 남의 거는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는 거. 용어. 이게 한번 딱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속에는 뭐가 있느냐? 납세 의무자 속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나야, 나. 똑같고, 그 다음에 제2차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다 그랬으면은 본래의 납세 의무자를 얘가 걷어야 되는데, 얘가 내야 되는데 능력이 안 돼. 그럼 다음번 순서인 사람이 의무가 있다. 이걸 제2차 납세 의무자. 그럼 2차다 그러면 얘는 1차 개념이 되겠죠. 1차가 못 내면 2차가 내라 이거야. 본인이 못 내면 배우자가 내라 이거야. 그래서 여기는 가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가름은 뭐냐? 대신해서. 납세 의무자의 대신해서 의무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연대 납세 의무. 연대 납세 의무는 한 사람, 여러 사람. 여러 사람이야. 여러 사람이 같은 의무를 지는 사람. 연대에서. 세법에서 여러 사람이면 항상 뭐가 돼? 연대 납세 의무. 한 사람이면 그냥 납세 의무자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납세 보증인. 납세 보증인이다 그러면 납부를 보증 쓴 사람. 납부를 보증 쓴 사람이야. 신고를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납부를 보증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은 뭐냐? 이거 봐요. 요렇게 납세 의무자를 4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을 위해서 노후, 세금을 뜯기지 않기 위해서 의무를 넓힌 거예요. 야, 너 내야 돼. 본래 납세 의무자. 네가 못 내면 세금 떼어먹는 게 아니야. 네 다음 사람한테 거둘 거야. 오케이? 아니면 네 동업자한테 거둘 거야. 아니면 보증인한테 거둘 거야. 그러니까 네가 못 낼 능력이 되면은 세금이 끝난 게 아니라 너랑 아는 사람들한테 걷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게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용어 이해 가셔?
크게 신경 쓰지 마요. 올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지문에 요게 나왔어요. 연결이 맞냐 틀리냐. 근데 뭐라고 나왔느냐 그러면 뭐가 나왔냐 하면은 그렇죠. 특별징수라고 나왔어요. 특별징수는 징수에 편의가 있는 사람한테 대신 부탁한다고 그랬잖아. 이해가셔요? 요 연결에 관한 게 출제가 됐었단 얘기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요게 나왔어요. 요게.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징수라는 말을 앞으로 많이 배우는데 보통징수는 뭐냐 하면은 그렇죠. 납세고지서를 보내서 징수하는 걸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라 합니다.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것. 그냥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돼. 자, 그러면 거기에 19쪽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세요. 요거야 요거. 작년에 나온 지문이. 시험이 요거거든요. 자, 하나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걸 물어봤네요. 단어 보죠. 보통징수 이렇게 나왔죠. 보통징수는 설명에 납세고지서가 꼭 나와야 돼.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죠?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때 편한 사람에게 징수하게끔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 보통징수가 아니야 뭐예요? 특별징수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징수에 편의가 있다는 뜻만 알면은 무조건 작년에 한 문제 맞는 거예요. 틀린 거 물어봤으니까 답은 몇 번? 1번 끝 이러면 되잖아.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뒤에 보충 설명이 들어갔을 때 맞냐 틀리냐 틀린 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만 알면 돼요. 보통징수는 납세고지서가 나와야 돼. 특별징수는 편의한 사람, 편의가 있는 사람한테 징수하게 하고 부탁을 한다는 얘기죠. 어렵죠? 응? 안 어려운 게 뭐 있어? 이거는 올해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한번 풀어봅니다. 그 다음 보죠. 취득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 말한다. 당연하죠.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이라는 건 당연히 지방세, 부가,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세금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납세자. 이거 나왔네. 납세자란 납세 의무자와 특별징수 의무자를 말한다. 아니야? 다시 할거요. 납세자 안에는 납세 의무자와 특별징수 의무자를 말한다.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속에는 얘들이 있다는 얘기죠. 납세 의무자 안에는 연대 납세 의무, 2차 납세 의무, 보증인이 어떻게 된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해가? 미치겠네. 납세자 안에는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납세 의무자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그 다음에 징수금이라는 것은 지방세, 가산금, 체납, 처분비를 말한다. 이렇게 밑에 지문을 몰라도 답 찾는 거 지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1번이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꼭 보러 가서 꼭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답이 틀림없이 얘인데 궁금해. 사춘기 때처럼 밑에 뭐가 나와 있을까? 하다가 이제부터 헷갈리면 엘리베이터 타는 거죠. 과감한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는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몇 년 뒤에나 나와야죠. 작년에 요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배웠으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봐요. 우리가 이론에 관한 것을 배웠고 거기에 따른 기출문제를 하나씩 해본 거야. 그러니까 그 포인트만 알면 답 찾는 건 어렵지 않다는 얘기야. 우리는 모의고사 위주가 아니라 실전 위주니까 실전에 우리가 답 찾는 거 연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설명한 이론 이해 가요? 문제는 이해 가? 진짜로? 체크한 건 숙제인데 해오실 거예요?
무슨 개학날 잔소리하는 선생님 같아, 그죠? 할 수 있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세법은 나오는 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첫 시간에 이론에 대한 걸 했고요. 그 다음에 20조 납세 의무의 성립, 이것도 올해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은 10분 가셨다 할까요?